지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주가도 아래로는 탄탄하게 지지력이 형성되고 위로는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최혜린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약속 지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상담 요청을 SOS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설경제TV 홈페이지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02-3153-2613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를 보내시거나 혹은 방송이 끝나도 상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인 santv.co.kr 저희 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 종목상담 119라는 증거 폴더 아래쪽에 있는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상담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렸고요. 선착순으로 먼저 요청하신 분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지난주부터 저희가 고민 해결도 해드리고 선물까지 드리고 있죠. 추첨 통해서 매일 한 분께 반고흐 미술 전시회가 지난주에 막이 올랐는데 이 미술전 보러 가실 수 있는 1인 2매 티켓을 초대권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이 끝나기 전에 행운의 주인공 발표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월요일에 긴급 구조요원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 김영근 전문위원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바마가 지선되고 난 다음에 재정절벽 우려,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이게 문제다라는 것쯤은 들어서 아실 텐데요. 이 논의가 한 16일 정도 본격화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는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고요. 그리스가 오늘 밤 구제 금융을 받느냐 마느냐 아직까지 그리스 얘기도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겨우겨우 1900을 지키면서 끝을 냈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 키워드를 오늘 이렇게 잡아봤어요. 깨지지 않는 신고가 공식. 예, 수익이 나는 곳은 따로 있더라고요. 코스닥이 10일째 올라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님만의 키워드와 전략은요? 예, 저도 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신고가를 치고 가는 종목들이 사실 보면 그동안 이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오른 종목이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확인이 되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러한 피팅 업체들 그동안 기대감으로 약간 좀 오른 면이 있었지만 실적이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발표를 하면서 태광 같은 경우 하한가까지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반면에 이런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실적이 좀 견조한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 번에 또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실적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안에서 여전히 시장은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지지난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장은 계속 여전히 좀 갇혀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좀 변화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여전히 지수가 1890과 1920포인트 이 안에 갇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실적이 기반이 되는 이런 종목들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이러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로는 트레이딩과 실적 그리고 50%의 그 키워드는 여전히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현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1900선을 지켜주긴 했습니다만 자동차주들의 이러한 반등 이러한 흐름으로 좀 지켜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견조한 흐름으로 지켜줬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우려감이 좀 아직 있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비중 부분을 다시 한번 50% 현금 비중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생각해보면은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실적에 따라 주가의 차별화가 정말 극명하게 그것도 거의 마무리 끝물에서 이렇게까지 진행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실적, 트레이딩, 현금 50%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유창희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일단 1900이 제일 중요하겠죠. 1900 깨냐 못 깨냐 거의 한 2주 넘게 3주 가까이 1900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900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IT하고 이제 키워드 두 개 좀 묶이는데요. 이제 IT 그리고 이제 유행. 앞에서 말씀하신 거 똑같아요. 깨지지 않는 신고가나 어떻게 보면 유행하고 같은 의미가 아닌가. 지금 보신다면 유행을 잘 타신다라면 지금 시장은 박스권이나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수익이 되게 높으실 거예요.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잘 매매하신다라면. 근데 유행에 뒤처진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나 건설,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금 조금 표정이 안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은 트렌드를 얼마나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나 과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최근에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창희 전문가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영근 전문가님은 트레이딩 혹은 이제 실적이 되는 쪽에서 트레이딩, 현금은 절반 정도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뭐 일단은 뭐 현금은 일정 부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행을 좀 쫓아가야 될까요? 유행은 당연히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기다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일시적인 수익 개선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하게 뭐 올라갈 수익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들 종목군들은 대세 상승에 어떤 종목군은 초입 혹은 어떤 종목은 중간 정도에 놓여 있다고 해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전히 뭐 주식의 격언 중에 하나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달리는 말이 더 잘 가는 시장의 흐름, 유행을 좇을 필요가 있다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며 전략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요. 1분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상담,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응급처치 호호하고 약을 지금부터 발라드리겠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방송이 끝났는데 그래도 종목 상담을 꼭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sentv.co.kr에 들어오셔서 뉴스, 증권, 경제 순으로 폴더가 있는데요. 증권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 상담 119 해당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봤는데요. 남성학철님 그리고 KO7132님 뭐 다 우리 금요일 스페셜 방송 평택촌놈님 팬이신 것 같고요. 아이디 자체가 도와주세요 분도 계십니다. 참 안타까운데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또 하창봉 팀장님께서 목요일날 멘토시죠. 이렇게 답글 아주 잘 달아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방송 끝나고 한 8시경에도 글 써주시고요. 막 새벽에도 궁금하다고 상담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선물까지 마련하고 있어요. 반고 미술전 뭐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냥 무작위로 한 분을 추첨을 해가지고 방송 말미에 1인 2매 티켓 누가 받으실지 당첨자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첫 번째 전화부터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살펴드릴까요? 유닛 테스트요. 네, 얼마에 사셨나요? 3,850원에 10%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제 고점 찍고 밀리고 다시 오르는 것 같다가 쭉 빠졌네요. 예, 이거를, 목표가, 아니,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네. 올 수 있으면 제가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10%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3,980, 매수가까지 네. 올까? 추가 매수 네. 지금 해도 되는가? 네네네. 예. 어떻게 사셨나요? 10월 말에 매수하신 건 맞나요? 거의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그때 뭐가 이렇게 확 끌려서 유닛 테스트를. 계속 신고가 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들어갔더니 너무 고점에서 잡았나 봐요. 예. 사시고 한 며칠간만 계속, 좋으셨나 네. 봐요. 그죠? 계속 밀려버리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 두 분 의견을 다 들려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결론은요? 예, 결론은 일단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셨는데 타이밍상 약간 좀 시장의 영향으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자세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좋은데 매수 타이밍이 약간 안 좋았지만 그래도 홀딩하자.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확인하고요. 우리 유창희 전문가. 저도 일단은 현재로서는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유창희 전문가님부터 자 매수가 올 건지 매수가 온다면은 지금 추가 매수해도 좋은지. 추가 매수는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건 좀 안 좋다 생각이 들고요. 네. 10%라서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네. 일단 좀 확인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좀 매수가까지 뭐 지금 당장 올라온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사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뭐 성장성도 있고 뭐
지금도 매출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약간 이제 반도체 쪽이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도체를 좀 벗어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SSD 이제 하드디스크죠. 이쪽으로 이제 시장을 매출을 좀 다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매출 자체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좀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조금 지금 당장은 조금 박스권에 놓일 가능성이 좀 있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조금 본다면 긍정적인 부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주봉이에요. 주봉인데 3,500원짜리 한번 걸릴 수 있는 위치죠. 걸릴 수 있는 위치인데 이 자리를 이번에는 네 번째 돌파를 시도하고 나서 약간 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가 다시 한번 3,500원이나 600원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은 매수가보다 더 한 4,000원에서 4,500원까지도 충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유행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가 IT 부품 쪽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IT 부품은 FP10이라든지 터치 패널 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쏠려 있고, 반도체 쪽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군이, 지난 10월 달에 잘 올라오다가, 지난 10월 말에 코스닥이 밀릴 때 같이 떨어진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5일선이 안착이 됐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지 지금 저점에서 추가 매수한다는 전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00원, 600원 돌파가 되면은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는 아니다. 대신 갖고 있다가 3,500원, 600원 정도가 돌파되는지 일단 요 여부부터 지켜보자. 추가 매수 이전에 얼마나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지를 보자라고 하시면서 3,500원, 3,600원 매수가 부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아래쪽의 돌파 여부를 체크하자는 의견이 한 분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김영근 위원님은 예, 저도 뭐 이제 좋은 회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 상당히 뭐 히든 챔피언이라는 기업 들어보셨겠지만 네. 상당히 그러한 뭐 성장의 잠재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CEO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 부분에 이제 올해 선정이 된 기업인데 그만큼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도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반도체 D램 부분에 주검사 장비에 대해서 국산화를 실시를 하게 됐고 상용화한 그러한 첫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제 생각에는 좀 긴 시각에서 보고 현재 상태에서 저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한 10% 정도는 추가 매수 현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대신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고 나서 21선에 대한 흐름이 부딪히고 또 꺾이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한 그 비중은 약간 다시 한번 줄여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상태에서도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네. 네, 일단 지금 추가 매수가 된다, 안 된다 의견은 조금 갈렸는데요. 확실히 이제 그런 얘기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은 비중이 좀 가벼우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공통된 부분은 이제 21선도 얘기하셨지만 3,600원까지 올라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가 중요한가 봐요. 네. 네, 그때 힘있게 가면은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때 물타기 하셨더라도 비중을 좀 힘이 없다 싶으면 3,600원 부분에서 다시 줄여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장기적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좋은 종목이라는 데는 다들 공감하셨으니까요. 지금 조금 유행이 아니고 그래서 소외된 감이 있지만 한번 쭉 홀딩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청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네, NC소프트요. 예, 얼마나 26만 8,500원. 비중이 많으십니까? 15%요. 이거 한 번도 물타기를 안 하신 거예요? 네, 물타기 않고 매수한 뒤로 그렇게 계속 하락이 된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걸 감당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네요. 여름에 사셨어요? 너무 많이 손실을 봐가지고. 언제 사셨나요? 9월달에. 아, 9월달에. 9월 4일날 매수했거든요. 예. 최근에 한 번 급락한 이후에 계속 빠지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네, 이거를요, 지금 매도하기엔 너무 손실이 크고.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좀 반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좀
계속 잠겨 들고 가도 될지 어쩔지. 예, 알겠습니다. 저도 잘 네네. 모르지만 뭔가 밑에서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처럼 예, 밑에 내려오는데도 아무도 지금 NC소프트를 사가지 않는 것 같거든요. 의견 두 분의 전문가께 모두 여쭤볼게요. 네네. 네, 김영근 위원님 이거 좀 예, 급하네요. 일단 손실이 좀 크신데 일단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일단은 손실이 큰데 보유하자 매수 단가가 26만 8,500원, 현재가는 17만 원, 주당 10만 원 이상 손해보고 계십니다.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는 뭐 매도입니다. 전량. 그 전량 매도해야죠. 네, 유창희 전문가부터 이유를 네. 들어보죠. 예. 일단은 매수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으셨어요. 9월 달에 사셨던 거라면 약간 올라와서 눌릴 때 사신 것 같은데, 네네. 이미 이러한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올랐던 부분이라서 좀 확인하셨던 부분이 좋지 않았나 싶고요.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은 실적이 좋지 못해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네. 중요한 게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추가적인 뭐 급락은 아닐 겁니다. 급락은 아닐 거고 또 주가도 반등을 줄 거예요. 뭐 이 회사가 뭐 부도가 날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회사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지만은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시간 싸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한다라면 저는 시간 싸움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종목군을 보신다라면은 뭐 건설, 뭐 조선, 예. 뭐 화학 이런 걸 보신다라면은 계속 지키는 척하다가 무너지고 나서는 더 빠지는 걸 살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빠졌기 때문에 기다리면 손실이 더 커지기만 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등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반등은 충분히 뭐 19만 원도 나올 수가 있고 뭐 혹은 20만 원대까지도 시장이 좋다면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등이 오다가 좀 멈춰버리면 다시 이번 저점을 깨고 또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반등시 매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반등시 매도를 한다라면은 5일선이 아마 이제 여기서 주가가 좀 덜 빠지게 되거나 혹은 반등을 준다라면 5일선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렇다면 5일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19만 원. 19만 원 정도나 네. 혹은 18만 원 중반 정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뭐 솔직히 뭐 전량 저 같으면 전량 매도를 하겠는데 뭐 전량 매도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나서 좀 다시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네. NC소프트는 컴퓨터용만 하고 모바일 게임은 약하기 때문에 좀 앞으로 성장성도 조금은 보수적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8만 원 중반 내지는 19만 원 반등 시 매도한다고 했을 때 못 팔아도 절반은 그 정도 가격에서 손실 보고라도 던져야 된다라는 이유 설명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보유하자 왜 우리 김영근 예. 위원님은 어떤 이유로?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그 설명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사실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의 좀 반등을 한 추후에 한 10% 정도 그 정도의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좀 보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실적은 3분기 실적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죠. 신작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든가 길드워 2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거기에 유상증자 루머까지 또 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등이 나올 때 주가 상승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은 보유 의견은 드리지만 한 20만 원 선 정도까지 주가의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사업적인 거 자체가 네. 좀 이 게임 산업 자체가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네. 물론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그 M&A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네. 그리고 앞으로의 그 중국에서의 내년도에 이제 길드워 2라든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 오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면 사실 저는 좀 길게 보자면 매도 의견보다는 좀 보유를 해도 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좀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좀 상당히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 시각에서 보유를 하실 수 있으시다면 네.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 대신에 단기적으로는 20만 원 선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정리를 하시고 오히려 좀 모바일 게임 쪽이나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만약에 정말 지긋지긋하다 NC소프트 하시면은 적어도 18만 원, 19만 원에서는 눈물 머금고 반 던지시고요. 20만 원 오면 네. 이제 거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빠른 종목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혹시나 다음번에 매수하실 때는 차라리 저는 그래요. 이렇게 다 AS 뒷수습하기보다 살까요로 상담 요청하시는 게 제일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예, 요거 이제 좀 빠져나오시고 다음번에 사실 때 마음에 드는 종목 갖고 요청을 좀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참, 뭐, NC소프트, 뭐, GS건설, 오늘 현대중공업 문의도 많은데요. 저희가 현대중공업 아주 다양한 가격대 문의가 오고 있거든요. 그거 소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두 다 여성분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기아 자동차요. 예, 기아차 얼마에 많이 갖고 계신지 비중도 좀 알려주세요. 네, 72,100원에다가 네. 한 50% 넣었다가요. 다시 71,900에 또 30% 넣어가지고 80% 들어갔어요. 비중 굉장히 많으신데, 그러면 지금 평균 단가가 7만 한 2천 원대 정도인 겁니까? 네. 아, 예. 그 그래서 최근에, 네. 네, 앞으로 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 그 빠져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네.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포기 상태시죠, 솔직히. 네. 예, 기아차가 이렇게 진짜 속 썩을지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비중을 더 실으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제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또 누라 그래서 또 넣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80%까지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6만 원이라도 되면 좋은데, 그죠? 현대차보다도 요즘에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반등 시 팔아야 되는지, 저는 시청자님 질문에 추가해서 기술적 네. 반등은 나올 수 있는지도 같이 좀 여쭤보죠. 김영근 의원님? 예, 반등은 뭐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봤을 때, 그러한 네. 또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반등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일단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올 때,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강하게 좀 나올 때는, 그때는 조금, 약간의 좀 보유를 더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외국인만 계속 지속적인 매수를 하면서 반등이 좀 나와준다면 그때는 좀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하락은 좀 멈춰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저점을 어디라고 딱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지금 소송에 대한 문제도 여기 한 건으로 해서 미국에 지금 현재 뭐 8천억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캐나다 쪽이라든가 계속 뭐 진행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미국에만 차를 판 게 아니죠. 뭐 여러 유럽이나 이런 쪽에도 계속 차량 뭐 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더 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이제 그나마 이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보자면 외국인의 일단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게 되겠죠.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반등이 좀 나왔을 때 그때 좀 시장의 상황과 이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다시 한번 좀 문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 반등 시에는 팔 건지 더 들고 갈 건지는 그때 수급이 기관까지 붙어서 아주 좋아진 수급이면은 더 끌고 가는 거고요. 지금처럼 외국인 중심의 수급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반등 시 팔고 나와버리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직 반등이랄 것도 없으니까 일단은 홀딩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 한 분이 더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 의견은 어떤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네. 네. 네, 기아차는 뭐 죄송스럽지만 저 2주 전부터, 2주, 3주 전부터 매번 상담을 해드린 것 같아요. 매도를 하자. 뭐 반등도 약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누가 이걸 계속 사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조금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차가 지금 모멘텀이 전혀 없어요. 신차 효과도 없고 어떤 새로운 제품, 지금 K3만 지금 약간 호응이 좋은데 K3는 팔아도 돈이 별로 안 남는 차입니다. 저가차라서 별로 안 남고요. 돈이 남으려면 K7이나 K9 같은 게 잘 팔려야 되는데 K7은 그랜저에 밀려 있고 K9은 지금 오명을 받고 있죠. 디자인 모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모멘텀이 없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80% 비중이시라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한 5만 6, 7천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라 봐요. 그래봤자 얼마 안 돼요. 근데 5만 한 7, 8천 원 한 온다라면은 일단 비중 10% 자르세요. 10% 자르시고 반등을 더 준다라면은 21선까지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또 6만 원 오면 또 10% 자르시고. 그러니까 계속 자르실 때 비중을 10%씩 분할로 이렇게 자르시면은 몸도 조금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일이 됐든 이번 주가 됐든 만약에 5만 한 5천 원 정도가 무너질 것 같다. 그렇다면 역시 5만 5천 원이 무너지면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만약에 밑으로 무너져서 빠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10%에서 15%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은 아마 한 4번에서 5번 정도 분할 매도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략 매도라고까지는 지금은 아직은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난 2달 동안 거의 한 30% 이상 빠진 거라서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한번 잘 나온다라면은 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도 솔직히 가능은 한데 지난번에 맞은 악재가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는 6만 5천 원까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악재가 나와서 갭으로 무너진 상황이라서 일단은 6만 원에서 6만 2천 원대까지는 반등을 열어놓고 대응하시되 일단은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지금 7만 2천 원 매수신데 7만 2천 원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올라오기 좀 힘들어요. 상대적으로 지금 당장 뭐 혹은 내년 6월까지 본다고 해도 좀 힘들기 때문에 좀 빠져나오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6만 원까지 봐가지고 좀 빠져나와요? 네, 10%씩 계속해서 전부 다라고는 아직은 말씀 안 하셨고요. 지금 또 6만 원까지도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만 6천 원에서부터 조금씩 계속 다 팔지는 마시고 비중을 좀 일단은 덜어내십시오. 네. 아니요, 저기 뭐 줄타기 해가지고서는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비중이 많으시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6만 원 정도 때 다시 한번 상담 요청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기아차를 고생 많으신데.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뭐, 기아차, NC소프트 다 이제 지금 속 썩이는 종목들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는 문자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지금 시각이 6시 26분, 약 한 20분 정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전화, 무료 문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모두 열어놓고 있고요. 자, 문자 상담 가기 전에 우리 유청희 전문가님께 뭐 숫자 하나 얘기를 좀. 어떤 숫자요? 0에서 9까지 아무 숫자나 그냥 하나. 그래요? 네. 뭐 오늘이 12일이잖아요. 그렇죠. 12를 할 수는 없으니까 12 나누기 2에서 6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어떤 논리인가요? 그래요. 두 분의 전문가 하고 있기 때문에 2로 나누었다고 그냥 마음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6.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문자든 전화든 상담 요청 주시는 분께 끝번호, 휴대전화 끝번호가 6번이신 분 가운데서 저희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반고흐 미술전 가실 수 있도록 1인님의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나기 전에요. 끝번호 2번 시청자님께 누가 그중에서 행운의 주인공인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문자로 가볼까요? 자, 끝번호 2363님. 일단 이분은 아니시네. CU 메디칼 매수해도 될까요? 그리고 목표가도 부탁합니다. 지금부터 속도를 조금 높여서 가보겠습니다. 김영근 전문가님이 봐주시죠. 예,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심장 충격기 그 부분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사실 이제 현재 많이 의무화돼가고 있는 건물마다 그러한 부분 또 의무화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뭐 양호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는 그다지 그렇게 강한 그런 섹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매수의 그런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밑으로 이제 하단 밴드 손절가만 15,000원 선 정도만 설정을 좀 하시고 그러한 손절을 할 수 있으시다면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한번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손절가만 정확히 잡고 들어가면 CU 메디칼 매수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끝번호 7469님 그리고 끝번호 9918님의 종목 묶어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분들은 6자로 끝나는 분이 없네요. 아직까지. STS 반도체 6,500원에 30%입니다. 단기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분과 이녹스로 21,600원에 매수 30% 했는데 목표가 좀 점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녹스와 STS 반도체 묶어서 유창희 전문가가 좀 살펴주시죠. 네, 이게 두 개의 회사가 좀 같은 IT 부품이지만 하나는 반도체고 하나는 FPCB 관련된 회사예요. 네. 완전히 주가 흐름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직 반도체는 아직 시장 흐름이 조금 못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특히 이제 애플로 인해 소송이 좀 우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좀 그걸로 빠졌다는 부분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좋지 못하다. 특히 이제 뭐 PC 수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올라온다라면은 지금 5,000원대까지 일단 중단까지 왔어요. 6,000원까지. 박스권 중단이 최근에 오랫동안 올해 6,500원 그리고 5,500원 사이에 중간에 있는 6,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주가 흐름이 좋다라면 충분히 6천 한 2, 3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 조금 약해요. 이런 부분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다면 6,200~300원 놓고요. 만약에 무너진다면 5,60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 일단 거기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죠. FPCB 관련된 회사인데요. 네. 뭐, 주가는 뭐, 어떻게 보면 좀 다른 FPCB에 비해서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뭐, 일단은 오늘도 뭐 실적에 대한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IT 부품호재 같이 해서 뭐 한 7% 정도 올라왔습니다. 뭐, 장중에는 거의 10% 이상도 올라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분은 거의 수익권에 네. 오늘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좀 윗꼬리에 대한 얘기는 좀 부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난 9월 달에 고점대기도 하고 2, 3월 달에 고점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만약에 2만 한 1,500원이 잘 안착이 된다라면 오늘 21,108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거의 2분 매수가 정도. 그렇죠. 예. 21,500원 정도 잘 마감이 된다, 안착이 된다라면 충분히 23,000원이나 24,000원대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만약에 오늘 양봉의 2분의 1 위치예요. 그렇다면은 한 2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500원인데 조금 디테일하게 못 논다라면은 21,000원 정도로 제가 여유롭게 잡아드릴게요. 21,000원이 무너진다라면 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일단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녹스 21,000원 안착되면 쭉 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조심해 주십시오. 일단은 수익권 들어간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STS 반도체는 박스권으로 아직 보시고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대우증권으로 갑니다. 끝번호 3731님. 대우증권 13,000원에 30% 언제쯤 매수가 올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셨는데요. 9월 중에 좀 가다가 지금 10,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흐름과 뭐 같이 봐야 되겠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을 해야지만이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적인 부분은 사실 좀 수익 구조는 좋지 못한 상황이죠. 채권에 대한 그런 수익률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증권 쪽에서의 있던 수수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적을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전년과의 어떤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증권가에서 최근에 뭐 이런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도 좀 무관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일단은 그런 수익 구조 자체는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의 상황과 연동이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 방송 초반에 좀 말씀드린 대로 1900선의 좀 이탈에 대한 우려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까지 좀 올라오기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시장이 하락을 하면 추가적인 또 하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조금 손실이 좀 크시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좀 약간 좀 어려운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답답한 흐름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분은 언제쯤 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언제쯤이면 시장이 이제 안정화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맞아요. 언제쯤 간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방으로만 좀 가격을 1,500원 선 정도 이 정도만 좀 설정을 하시고 그대로 좀 보유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증권주를 일단은 좀 이 정도 손실이시라면 한 20% 손실이신데 좀 정리를 좀 하시고 차라리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가가 거의 뭐 손절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아슬아슬한가 봅니다. 증권주는 조금 차라리 정리하고 종목 교체, 딴 종목 했으면 좋겠다라는 솔직한 AS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우전엔 한 단으로 수익 보시는 분 종목 상담 해드릴게요. 4,960원에 15% 있는데 오늘도 7% 가까이 급등하고 장중은 11%대 상승하면서 6,300원이 되었습니다. 야, 이분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아직 안 파셨습니다. 이럴 땐 또 비중 15%가 왜 이렇게 더 살 걸 생각이 드실 건데요. 대응법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은 뭐 매수 포인트가 상당히 좋으셨고요. 네. 주가 흐름도 좋아요. 왜냐하면 우전에 한다니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펜텍, 뭐 림, 뭐 이렇게 좀 좋지 못한 회사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 쪽에도 이제 납품을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이제 급등을 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인 매출들을 확보를 했다. 또 이제 삼성전자의 이 케이스는 좀 고급화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세요. 예전보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기대감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주가가 이제 그러한 뉴스로 인해서 많이 좀 올라왔던 부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부터는 내가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네.
오늘 갭으로 올라왔다가 윗꼬리가 오늘도 한 10%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신양이라는 회사는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 회사가 삼성전자에 완전 100% 납품한 회사인데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좀 나쁘진 않지만은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종목이 무너지진 않아요. 최근에 보면 옆으로 기간 조정 주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갭 나온 자리, 그러니까 뭐 수익이 좀 커서 난 좀 여유를 부리겠다 싶으시면은 한 6,000원 정도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좀 버텨보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간 조정이 잘 나오고 나서 올라온다면 2차 상승도 가능하거든요. 아직은 마무리 파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보시면 좋겠고요. 나는 조금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한 6,100원에서 6,15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거기가 지켜진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 6,300원 꼬리를 잡아먹으면서 고점 6,590원대죠. 그러니까 6,500원 정도가 잘 돌파가 되면서 올라온다라면은 이게 이러한 모습이 지난 11월 때도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11월 1일에도 꼬리가 나오고 이걸 잡아먹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래서 만약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매물이 없이 7,000원에서 7,500원까지도 급등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걸 참고를 하면서 일단 한 이번 주 내일하고 내일 모레 상당히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모레도 또 들썩인다. 그럼 우전을 한다는 앞글자가 실자로도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판단적으로 미리 겁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6,100원, 6,150원 정도에서 정리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6,000원 정도는 끝끝내 지켜줘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S 글로벌로 가볼까 해요. 끝번호 4353님 종목이 되겠네요. 1,400원에 20% 쉘가스 수혜주로 알고 있는데요. 자꾸 빠지네요 라고 문자 보내셨네요. 예, 14,000원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14,000원이 약간 이제 손실 구간이신데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증가는 했습니다만 소폭 증가가 됐는데요. 기대치에 좀 못 미친 그러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셰일가스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이 오늘 좀 그랬습니다. 대부분 뭐 피팅 업체들도 그렇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치가 좀 컸던 거죠. 기대치가 좀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실적적인 부분은 하락을 한 상태인데 앞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런 기대치만큼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일단은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실적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자원 개발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신다면 뭐 대우인터라든가 확실하게 우리가 좀 모멘텀이 있는 이런 쪽에서의 좀 종목들이 낫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반등은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뭐 12,500원 선이라든가 13,000원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괴롭히시는 종목으로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결해서 우리 유창희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7만 원대가 깨진 대림산업의 경우에 7만 700원에 매수하신 분, 큰 손실은 아니신데요. 30%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한다라고 오늘 신저가를 기록한 대림산업 물어오셨고요. 자, 문제의 현대중공업의 문의도 오늘 많았습니다. 26만 원에 50%꼭 부탁한다라고 해주셨고 한 분은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비중을 안 적어주셨습니다. 30만 원이신 분은요.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네요. 다른 종목으로 가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현대중공업과 대림산업. 대림산업 먼저 좀 살펴주시죠. 뭐. 대림산업 뭐 죄송합니다만 반등시 매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신저가를 깼고요. 지금 대림산업 같은 경우가 더 안 좋은 이유가 또 지난주에 또 이제 비리 요런 혐의로 또 이제 좀 수사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우건설하고 대림산업이 같이 당했는데 일단은 반등은 나오겠죠. 제가 보기엔 반등은 나오겠는데 그래도 뭐 매수가는 한 번은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 이걸로 수익 내기에는 조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송스럽지만은 일단은 뭐 빠져나오자. 물론 호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여천 NCC가 내년에 뭐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지만 결국은 실적 자체가 지금 못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땐 빠져나오자. 건설주는 대림산업은 조금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후발이라서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네, 매수가 나오면 일단 팔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손실이 많이 세요. 26만 원이고 30만 원이시면은 엄청나게 손실이 나시고 있는 거의 30%에서 최소한 한 15% 정도 손실을 보고 계신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제일 안 좋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조선주 중에서도 차트상으로 제일 안 좋다.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뭐 인수하겠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오히려 저는 그 부분도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걸 인수한다고 해서 뭐 새로운 모멘텀이 작용할 것도 아직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거기다 현금을 좀 투자하기에는 조금 공격적이지 않은 것이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역시 반등은 나올 겁니다만은 반등이 제일 약할 거예요. 지금 추세를 깨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서 만약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라면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여전히 조금 해양 플랜트 쪽보다는 여전히 배에 대해서 조선업황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종목도 역시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격이라도 알려주세요. 지금 20만 원 하는데 현대중공업. 오늘 20만 원 마감을 했는데요. 반등이라는 개념이 조금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5일선까지는 반등이 열어놔야 되는데 한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는 충분히 올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 올라오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 거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20만 원이 무너져 버리면은 최근에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지키는 척하다가 그 자리가 무너지면은 한 번 더 크게 밀리는 걸 살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지금 20만 원대가 지난번 7월 달에도 저점이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일단 무너진 상황에서 한 번 더 무너진다라면은 조금 급락이 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20만 3천 원이라서 20만 원 손절가로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일단 20만 원이 종가상 무너진다 싶으면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50% 비중이시기 때문에 최소한 마찬가지로 20에서 30%는 줄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20만 원 초반에 마감한 현대중공업 신저가인데 20만 원 앞에 이자만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손절가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손절가의 의미는 뭐죠? 깨지면 전량 나오거나 못 나와도 비중은 꼭 줄여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묶어서 한번 가볼까요? 모두 다 30%이신 분인 것 같고요. 물론 동일한 분은 아닙니다. LG전자는 72,000원,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27,500원에 사신 것 같은데, LG디스플레이는 27,000원대 사셨는데, 현재가 37,000원대 정도이고, LG전자도 72,000원에 사셨는데, 현재가 76,000원. 모두 수익권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수익 다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지금 수익 구간에서 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약간의 이제 조정 구간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뭐 장중 조정을 잘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런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인 좀 부분을 봐도 여전히 오늘 같은 경우 뭐 기관의 수급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까지도 좀 매수에 좀 가담을 하는 모습이죠. 물론 이제 오늘 투신이나 연기금에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죠.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도 30% 지금 뭐 적당한 비중인 것 같고요. 여전히 뭐 보유 전략을 그대로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보유자들은 보유하지만 신규 매수는 좀 약간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LG전자는 현재 자리에서도 좀 매수에 그런 가담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현재 지금 수익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여전히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 연말에 이러한 또 수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 뭐 휴대폰 사업 부분이 뭐 흑자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TV 부분에서도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상담 소화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최대한 좀 묶어서 관련된 종목들 살펴달라고 제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약품하고 JW 중외신약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영진약품 2,350원에 40%. 일단은 소폭이지만 마이너스 지금 수익을 못 보고 계시고요. JW 중외신약은 7,596원에 50%. 두 분 다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라는 공통된 궁금증이 있으시네요. 일단 뭐 영진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추격을 하신 것 같아요. 2,300원이면 이제 지난주에 이제 테바 소식이 나왔었죠. 그 부분을 좀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이러한 종목은 그런 거 좀 거리감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다시 되돌려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9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3, 4일 동안 20%가 넘게 빠진 상황이라서 내일 만약에 반등을 못 준다. 내일 혹은 오늘 반등을 좀 줬지만은 내일 추가적으로 2,300원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한다. 혹은 2270원을 안 올라오지 못한다라면은 일단 비중을 잘라놓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급등으로 갈 거를 예상 못하고 빠진 것이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쳤으면 좋겠고요. JW 중해식약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약간의 이제 좀 고평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실적이 좀 못 맞춰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대감만 있지 아직 그런 부분 좀 너무 못 나오고 있어요.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뭐 주가는 비슷한 박스권 흐름을 띠고 있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근에 주가 형성을 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또 지금 주가도 박스권 하단에 놓여 있는 것이라서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7,590원이시면은 한 7% 정도, 거의 한 7, 8% 정도 손실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제가 보기엔 충분하게 7,200~300원은 올라올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7,300원 정도 올라온다라면은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돌파가 못한다라면 생각하시고요. 나는 좀 단기로 놓고 들어갔다. 지금 비중이 50%시기 때문에 7,150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7,150원에서 170원 돌파시킨지 여부를 보시고요. 만약에 6,500원 정도가 무너진다라면은 박스권 하단인 6,000원 초반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요. 손절가는 6,500원 놓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었는데 두 종목 역시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18,600원. 비중은 없으신데 오늘 상한가 맞았네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하한가 맞은 일진 머티리얼즈 11,000원에 15% 오늘 급락했는데 도와주십시오. 정말 천당과 지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죠. 실적이 하나는 지금 상당히 후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반면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실적의 흐름, 같은 IT 섹터에 속하는 그러한 종목들이긴 합니다만 실적에 따라서 이러한 좀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좀 이러한 종목들, IT 쪽에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터치패널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쪽에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 종목 좀 잘라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키트는 뭐 오늘 상한가 쳤는데요. 그대로 보유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는요, 끝번호 6자로 끝나신 시청자님 가운데 LG전자에 문의해 주셨던 시청자님께 저희가 행운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626 LG전자 30%에 72,000원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었죠. 저희가 이분께는요, 반고흐인 파리 미술전 보러 갈 수 있는 이내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달 말까지 한다고 하니까요. 언제든 시간 나실 때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시청자 참여 이벤트는 계속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셨던 유창희 전문가 그리고 김현근 전문가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이 났습니다. 상담 요청을 했는데 상담을 못 받으셨나요? 혹은 뭔가 상담을 받았는데 약간 미진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서현대TV 홈페이지에 들러주십시오. sentv.co.kr 증거 폴더 아래쪽에 있는 종목 상담 119 해당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요. 두 분의 전문가가 돌아가시거나 혹은 내일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이 시간 정도 봐서 두 분, 네 분 중에 한 분은 반드시 답글을 달아주실 겁니다. 방송 끝나도 답글 달리는 서현대TV 홈페이지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